네,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에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지난달 부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장기 기증하면 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의미와 또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장기 기증 유가족들 그 고인의 어떤 뜻을 기리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9명의 생명을 살리고 이제 장기 기증을 한 강채연 씨 얘기가 지금 김채연 씨인가요? 네, 김채연 씨 얘기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예. 작년 9월 네. 태풍 하이선이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해서 네. 몰려왔는데 그때 늦은 시간 차량으로 퇴근하면서 강풍과 폭우에 의해서 북구 급경사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뇌사 판정을 받고 예. 장기 전체와 인체 조직을 기증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그 당시 22살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깝고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김채연 씨 어머니께서는 지금 장기기증협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또 사연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 한국장기기증협회에는 내사 시에 장기를 기증한 기증자 가족과 네. 또 살아있을 때 또 장기를 기증한 기증자, 예. 또 장기를 수혜받은 수혜자, 또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시고자 서약하신 서약자, 예. 그리고 저희 장기기증 운동협회에 후원을 하는 또 후원자들이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맡아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를 두고 자기의 가족을 두고 장기 기증을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 갑자기 자기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또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장기기증이라는 이런 고귀한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 아무리 좋은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이 가족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귀한 결심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 김채연 씨의 일은 지난해 있었던 일이고 이게 근데 또 많이 알려지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 장기 기증자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예우하는 그런 어떤 문화, 제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정부와 이 제도권에 있는 국회가 관심을 좀 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자신의 가장 귀한 장기를 들여서 우리 사회에 빛이 되시는 그런 고귀한 기증자들의 그런 헌신을 우리 네. 국가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부산 시민이 모두 기억을 해서 이런 나눔과 또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에게 우리가 정부가 사회적 예우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평소에 잘 생활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뭐 누군가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전에 미리 사후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예, 사후에 예. 자기가 열심히 살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 예. 사후에 장기 기증을 서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제 이 모바일로 예. 장기기증.com만 치면 바로 예. 서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뭐 본인 의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한 겁니까? 물론 가족들 동의를 받으면 뭐 좋겠죠.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사후에 기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그런 뭐 제약이라든지 제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사후에 기증할 때는 가족들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 또 예우 부족이 장기 기증 어떤 문화 확산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장기 기증을 이제 하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해마다 보통 우리가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이 내사
숫자가 추정이 발생이 됩니다. 네. 발생이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한 해 한 45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장기를 기증하는 현실이고요. 예. 현재 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만 4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환자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한 10만 명 이상 추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를 이식을 받지 못하고 하루에 한 8명씩 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깝게 나의 생은 마감이 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장기 기증에 대한 예우 문제 외에도 어떤 장기 기증이 확산되지 못하는 어떤 또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족은 정부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2000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 예. 2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전혀 이런 홍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또 그마저 있는 예산도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또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이 되려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이런 민간단체와 함께 각 이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관련 단체와 우리 사회가 예. 함께 장기 기증 문화에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좀 홍보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